이제 57페이지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소노트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죠. 11페이지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내가 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내 의사는 뭡니까?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죠. 그래서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는 불문입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자, 이 의사표시는 그건 뭐가 됩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의사표시를 했었고, 의사표시가 달라야 되고,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동기는 불문. 이랬을 때 이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유맨입니다. 이 말. 그래서 요것이 이제 107조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07조를 이제 볼 거예요. 자, 봅시다. 법조문 57페이지에 107조 있습니까? 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거기까지 줄 것이고, 원칙이 뭡니까? 유효다 이 말입니다. 원칙이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 해도 원칙은 증여해야 되는 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기서는 을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가 악입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뭡니까? 과실인 경우는 뭐랍니까?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양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상대적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달라야 되고, 다른 것을 표의자가 뭡니까? 알고 해야 되는데, 동의불문입니다. 그랬을 때, 비진의 의사표시의 원칙이 뭐랍니까? 원칙이. 유효. 원칙이 유효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상대방이 누구라 했습니까? 을이죠. 상대방이, 내가 갑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악이 또는 뭐가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 과시 있을 때는 뭘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조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뭡니까? 상대방은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라고 했죠.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반대가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그 다음에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무과실일 때는 뭐가 됩니까? 유효죠.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는 뭐가 됩니까? 유효입니다. 악이 또는 과실일 때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동산을 받아서 다시 누구에게 넘겨버리면, 제3자에게 넘기면 누구는 보호됩니까? 무조건 선의는 보호가 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된다. 이게 이제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가 내용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자,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원칙은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았어요. 제3자야, 여러분이. 그런데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줄 의사가 없는데 줬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병이라고 해요. 내 손인데 몰랐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갑이 될 수 있거든. 아시죠? 여러분이 갑일 때는 이 을에 뭡니까? 악이 또는 과실을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정의의사표시가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갑이 합니다. 갑은 뭡니까? 표의자죠. 표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한번 볼게요. 5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되어 있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또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심리 유보를 하고 말 쓴다. 내 심리를 유보해놨다고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얘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와 비슷한데 차이점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허위표시, 안 들어가면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성립 요건에서 뭐가 들어가면은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허위표시, 안 들어가면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 타이틀만 봅니다.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해야 되고, 옆에 페이지 59페이지 양갈로 3번 표의자의 불일치를 알고,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알고 있어야 되고, 동기는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뭐가 된다고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펴냐면은 통정허위표시 있죠? 62페이지 갑니다. 62페이지.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나와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통정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또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 돼 있죠? 그럼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허위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성립요건에서 확인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끝났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57페이지의 요건에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넘기고 다음 페이지 2번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할 것. 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별표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거예요. 3번 나왔는데 우리 판서로 때 보니까 진이 나옵니까? 진이? 진이는 어떤 겁니까?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냐?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했죠. 됐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진이 뭔데 하면 특정한, 그래서 왜 어떻게 됩니까? 진특이에요. 진특. 진주의 특산물 딸기 진특. 아시겠죠? 진특. 그래서 진이는 뭐라고? 특정한입니다. 그러면 뒤에 건 뭡니까? 뭐 말한다 하면 맞는 거예요.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한다 하면 X.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이는 뭐라고? 특정한 나오면 동그라미입니다.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진의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3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1번의 별표는 어디 되죠? 1번에 자, 책이 갑니다. 58페이지에 1번에 진이란 되어 있습니까? 네. 앞에 별표해 놨죠?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기억하고 니은번이 있는데 니은번에서 이제 별표입니다. 강박은 비진의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죠. 강박은 의사표시가 일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치하는데 사이강박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 비진이 의사표시다라고 하면은 옵니까 X입니까? X다. 그래서 강박의 현관표 딱 해놓고 끝에 가서 비진이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니은번에 이제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에서 결정된 것이 할 수는 없다.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보기 되어 있습니까? 판례 보기가 위에 강박의 내용입니다. 강박은 비진의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디귿번 있습니까? 디귿번. 자, 디귿번의 별표 해놓고 25의 기출입니다. 디귿번의 25의 기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비워준 을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자, 그러면 갑을 위해서 누가? 을이 주채무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누가 돈 부담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요 A라는 사람이 은행이다. 얘가 대출이 안 되니까 명의를 빌린 거죠. 맞아요? 빌린 경우에 주채무자로 사인한 사람 누가 책임진다고? 을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사인한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름 주사인 사인하고 제가 돈 좀 쓰면 됩니다. 그럼 누가 돈 갚아야 돼? 아니면 오시면 돼. 알겠죠? 오시면 돼. 주채무자로 사인하면 누가 책임진다고? 사인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대출에 대해서는 요 내용 주채무자로 사인했다. 이건 비진의 의사표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줄. 따라서 대여명의자인 을이 원칙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지가 사인했으니까. 갑을 위해서 을이 주채무자로 사인했다. 누가 책임진다고? 을이 책임을 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얘가 근로자입니다. 여기 회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1년 지나면 뭘 줘야 됩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되기 전에 그만두게 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쓰고, 사직서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받습니까? 사직서만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요? 퇴직금 안 주려고. 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롯데마트 이런 데서 했습니다. 큰 데서 했습니다, 이게. 롯데마트 이런 데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데모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그때 그 바꿔가지고 이제 뭡니까 합쳐서 보니까 1년 넘어가 보면 중간 쉬었다 하더라도 연속성 인정하면은 뭐가 됩니까? 인증 퇴직금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이제 다 되면 퇴직금 정산해 줘야 되니까 그만두게 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계속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퇴직서 사직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야. 이유다 뭐다? 이 사람은 나는 계속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써줬잖아.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하는 사직원 제출했잖아. 그래서 이제 사주했는데 상대방 회사는 이런 내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거나 알 수가 있었잖아. 그럼 뭐가 돼? 사직원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보기 돼 있죠. 58페이지에 판례 보기 있어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 제출했고 사용자도 이런 사직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맨 끝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라 할 것이다 돼 있어요.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옆에 판례는 한번 보시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양갈로 3번, 양갈로 4번 다 설명했습니다.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다를 것,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네 번째 요건이 동기는 불문일 것. 효과가입니다. 효과는 요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지만 증여 의사표시 했다. 사직의 요건을 제출했다. 원칙은 뭐예요? 유효인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유효지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책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자,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첫 번째 줄 것이고, 비진의 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 됐어요? 예외 화살표 놓으시고, 예외 우리 책에 화살표 놓으세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당사자 간의 효력은 기억분에 줄 것이고,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나와 있습니까? 디귿번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근로계약서 쓰고 퇴직서 쓰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서를 작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서 효과가, 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2번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가 합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뭡니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다고 입증을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어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 됩니다. 입증은 누가 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걸 해놓으니까 갑자기 앞에 시간 했던 거 기억이 나네. 밑에다가 104조. 104조가 뭐였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입증은 누가 하더라? 무효를 주장하는. 그렇죠. 아, 쉬는 시간에 뭡니까? 공부했네. 공부했네, 맞죠? 누가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됐어요? 아니, 적어놓으시고 여기다 또 저 108조도 넣습니다. 108조가 이제 곧 배울 통정의 표시네. 입증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다. 여기서 입증을 누가 하느냐, 나중에 시험을 나오면 이게 헷갈린다. 뭐 어디서는 누가 하더라, 어디서는 누가 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네,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된다. 거기 줄 것이면 됩니다. 메뉴에 찾았어요? 60페이지 메뉴에 미음번 있죠, 미음번. 그 줄 쫙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누구인테 대항 못하더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입니다. 그거 줄 것이고,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 상속인 이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그거 줄 거면 돼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제3자라고 하고, 선의는 모르는 것 찾았습니까? 디귿번에 여기서 선의 나왔잖아요. 선의는 알고 있는 거다, 모르고 있는 거다?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 줄 것이면 되고, 리얼번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면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있습니까? 요겁니다. 이거 은폐물. 자, 은폐물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요 선의 제3자로부터 받은 사람이 정이 악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보호가 된다. 요게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군대에 나가다 그러지. 군대 가면은 총알이 날라오면은 은폐물 뒤에 숨어 있다고 돼 있거든. 그 바위 뒤에 숨어 있다. 건물 뒤에 숨어 있다. 총알이 날라오는 거 막아주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은폐물이야, 은폐물.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로서 딱 막아준다. 바위 뒤에 딱 얘가 숨어 있으면 얘는 뭘 불문하고? 악이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바위 뒤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걸 뭐란다? 은폐물. 이게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앞에 사람이 선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면은 이 사람이 악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은폐물 뒤에 숨어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게 은폐물의 법칙이란다 이 말이에요. 이해만 되면 됩니다.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판례 보기는 한번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으로 가서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에서는요, 제3법상 법률 행위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제3법상 법률 행위는 적용되는데 옆에다가 우리 판소도 있지만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 있죠. 있습니까? 그거 별표해 놓으시고, 요거 시험 4번 나왔던 건데, 대리권 남용인데, 요거는 뒤에 가면 배웁니다. 대리권 남용. 자, 요거 별표해 놓으시고, 요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대리권 남용. 요 대리권 남용은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가 90페이지죠. 90페이지 참조 적어주시고 90페이지 90페이지 기본서 90페이지입니다. 기본서 90페이지. 그래서 90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밑에 보니까 대리권 남용이가 3번 해가지고 파랗게 돼 있죠.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는 이거 어떠냐면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 대리권 남용을 합니다. 이럴 때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리권 남용 파트 가서 다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다가 몇 페이지 적어 놓습니까? 또 60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6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시 60페이지로 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찾았습니까? 제3법상 법률행위 적용되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옆에 가면 공법상 행위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별표해 놓고. 공법상 행위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법상 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관련 판례 보기 가는데,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바로 잘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무면직이 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소위 뭐야? 없다는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소극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판례 보기가 나오는데,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은 뭐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행 법규 위반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는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갑니다. 다시.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 내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 원칙은 뭡니까? 잘리는 게 원칙이야. 근데 상대방이 그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뭡니까? 사직원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증여 의사표시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진위는 뭡니까? 특정한입니까? 진정으로입니까? 특정. 진특이야, 진특. 진주의 특산물. 진특.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 뒤에 다문이 온단 말이야. 진특만 기억하면 돼. 특정한 나오면 맞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왜?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 세자도 기억 못하는데, 맞죠? 기억 못하면 맞잖아요.
기억 못하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자 정도만 우리 특정한 나오면 맞다 틀렸다. 진이는 맞다. 진적으로 나오면 X입니다. 진진하니까 애가 애 놀이 같지요. X. 진진 X 아시죠? 진턱입니다. 자, 이 판에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3번이 나왔으니까. 진이는 뭐라고? 특정한 나오면 맞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나오면 X. 아시겠죠? 네, 거기 시험 문제입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안 돼가지고 주채무자로 사인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사인한 사람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의사표시가 아니다. 사인한 대로 책임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런 내용이 있는가. 자, 한번 보고 갑시다. 79페이지에 79페이지 있어요. 2번 문제 있습니까? 79페이지 2번. 2번 있나요? 네. 자,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번 맞습니까? 바로 답이에요. 판례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추는 거예요. 79페이지 1번입니다. 대출자산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사인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진이 의사표시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상대방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여기 있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무효라 했잖아. 유효가 되는 반대로 가야 돼. 선이고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된다.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이거 아까 했잖아. 설명했던 거 판례.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는 그럼 회사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누가 입증한다 그랬어? 무효를 주장한 사람 입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위에 문제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있습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한번 좀 읽어보세요. 4번이 읽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오표시 무해 원칙. 오표시 무해 원칙이잖아. 당사자가 모두 X토지에 합의를 하였으나 그 지분을 착각해서 Y토지로 표시한 경우는 무슨 토지? 합의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보시고.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갑니다. 통정 허위 표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 의사표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사표시 부분,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 의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관련해서는 시험에 2문제가 고정입니다. 이 파트에는. 알겠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몇 문제 나온다고?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몇 문제 나온다? 2문제 고정입니다. 작년에도 2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표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표시 이것도 별표 2개 넣으시고 비진이 의사표시는 별표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통정 허위표시가 더 잘 나와요. 비진이 의사표시보다는. 그러면 이제 통정 허위표시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아닙니까? 12페이지. 판서 노트 12페이지입니다. 자, 채권자 A가 있잖아요. 채권자 A가 이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잘 못하면 이 채무자의 재산을 무슨 집행합니까? 강제 집행하겠죠. 이 강제 집행을 할 것을 염려를 해서 갑이 을하고 통정을 해가지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얘한테 넘겨놓는 거예요. 둘이 짜고. 그러면 통정 의표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남편이 뭐 이거 사업에다가 좀 안 될 것 같다. 3개월 뒤에 날아갈 것 같다. 하면 와이프 앞으로 명의를 살짝 옮겨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짜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입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할 거죠? 사반 안 되면 어디 와이프 앞으로 남편 앞으로 다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재산을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둘이 짜고. 이게 뭐라고?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리고 또 넘겨놨는데,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친구로 합시다. 부동산을 뭐 강제피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인 을에게 넘겨놨습니다. 부부끼리 하면은 뭡니까? 둘이 짜고 했다는 거 뭐 들통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친구인 을에게 넘겨놨어요. 이걸 받은 친구인 을이, 누구하고? 병인 때 팔아새끼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진정한 친구입니다. 네. 왜 진정한 친구입니까? 법률 관계를 확실히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친구죠. 그래서 이 진정한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 친구 이렇게 됩니다. 친구인 을에게 능해놨다. 을이 팔아새끼입니다. 이게. 자, 이랬을 때도 얘가 또 뭡니까? 뭐일 때는 선의의 누구일 때는 제3자일 때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통정의 표시예요. 통정 표시.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법조문 요거는 108조예요. 108조 보고 갑니다. 108조 갑니다. 61페이지요. 61페이지. 통정의 표시입니다. 108조 있습니까? 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뭐란다? 무효란다.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현관펜 통정허위 의사표시 현관펜에 넣으시고 무효 해놓으시면 되고. 2항 통정허위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인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종 넣으시고.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통정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통정허위 표시란 줄 것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진이 의사표시인데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허위 표시, 빠지면 비진이 의사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통정이 들어가면 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로 바뀐다? 통정허위 표시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밑에 통정 나와 있죠. 뭐 짜고 해놓고 밑에 합의 양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짜고 하는 것을 통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밑에 가서 이 통정의 표시에서 부동산을 둘이 짜고 넘기는 걸 말합니까? 가장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가장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넘기시고. 그래서 요건 아까 5가지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 다 봤잖아. 네.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자,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28일 때인가 29일 때가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비진이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통정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승림 요건 다 했는데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뭐만 들어가면 된다? 통정만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가 됩니다.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정리할 건데 자, 정리합니다. 우리 판서부터 갑니다. 첫 번째 이제 통정의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넘어갔는데 대금이 안 갔으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뭡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나 가장매매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 무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니까 뭐합니까? 계약이 없었던 걸 하자.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니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103조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이면 척결 해가지고 아파트 주면은 이 아파트는 무슨 급여입니까? 불법 원인급여잖아. 근데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급여도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도 이다 아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도 아니고 불법 원인급여도 아니다.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리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준 급여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됐잖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네. 근데 전업주부가 준 급여는 아파트 부동산 1억짜리 부동산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효가 됐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뭡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뒤에 가도 그 내용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 여부는 불법원인 급여냐 아니냐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효력 뭐 다 외웠단 말이에요 벌써.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채권자가 뭘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둘이 짝을 넘겼잖아.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 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맞습니까? 네. 채권자 개인을 해하는 행위가 맞나요? 네.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채권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해서 갖다 놓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판례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효과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가장매매도 무효다. 왜 가짜매매입니까? 부동산은 넘겼는데 대금이 가있는데 대금이 안 왔으니까 매매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매매도 무효. 무효니까 뭡니까?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처리할 수 있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고 누구인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7가지가 효력입니다. 효력. 자 정리하고 갑시다. 63페이지 돼 있죠? 효과 나와 있습니까? 당사자 간의 효과는 무효죠. 무효. 어디 포인트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내용 읽어보시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가면은 있다. 반환 청구가 등기 말소가 내한테 돌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얘기고 2번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지만 누구인 대항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적 무효라고 했죠. 그래 누구인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밑에 즉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렇게 넘겼을 때 이 사람이 선의일 때는 보호가 되니까 말소할 수가 없다. 보호가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아까 누구 이해라 잘했어요. 포괄승계인과 당사가 포괄승계 이해자죠. 자, 이 제3자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비진의사표시 할 때 당사자 되면은 안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이 의뢰인인데 다시 갑이면 두 사람 관계지 제3자가 아니고 또는 뭡니까? 상속인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상속인이 뭡니까? 포괄승계인. 그러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잖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서라든지 계약서가 등등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상속은 두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맺으신 관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포괄승계는 이해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가 됩니다. 이외자. 이 사람을 뭐랍니까? 제3자라 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새롭게 이 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는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죽으시고 모르는 거 아까 했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의의 제3자가 반대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그 맨 끝에 있죠.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선의의 제3자가 돼버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넘기면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안 하는 자 나옵니다.
그거는 3월달에 합니다. 아시죠? 자, 3월달에 합니다. 3월달에 할 거고, 지금 하면은 돕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으로부터 뭡니까? 이 사람이 매수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매를 받았다. 경락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새롭게 이 관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등기부상 나타나는 사람을 뭐랍니까?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에요. 된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을로부터 저당권 설정한 사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전세권 설정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등기부서 나타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들 요 정도만 체크 좀 합시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한다고? 3월달에 합니다. 됐어요? 지금은 중요한 게 뭡니까? 요 제3자보다는 뭡니까? 요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통정허위 표시가 시험에 나오면은 시험의 포인트가 효력을 내든지 아니면 제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묻든지. 아시겠죠? 10년 동안 이게 6번 나왔는데 형태가 요거 내든지 섞어서 내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태가 두 가지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3자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언제 한다고? 3월달. 그 박스 있죠? 지금 박스 대강 보세요. 어지럽죠? 어지럽습니다. 지금 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돌아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월달에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은닉행위가 합니다. 은닉행위가 연달아 나왔었어요. 29회 때는 단독문제 나왔었고 30회 때는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은닉이 뭡니까? 숨기는 거. 여러분 남편들은 은닉을 잘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 숨겨놨다가 들켜가지고 막 여러분은 뭡니까? 찾아가지고 뭐 빨래 할 때 보면 뭡니까? 주머니에서 나오고 맞죠? 또 어디에 변기에 보니까 변기 안에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세면대 뒤에 또 숨겨놓던데 비닐을 싸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은닉이 뭐예요? 숨기는 거잖아요. 은닉행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은닉행위는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있죠? 있어요? 네. 요 은닉행위 등하기 전에 통정의 표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마지막 시간에 갑시다. 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뭡니까? 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또 채무자가 있죠.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 이 채무자의 재산을 무슨 집행합니까? 강제 집행을 염려를 해가지고 이 갑하고 을하고 짜가지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부동산을 넘겨놓는다. 가짜 매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나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말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보호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제3자는 뭐라고요? 새롭게 이 관계를 맺은 자다 이 말이야. 당사자와 포괄승계 이외의 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배우는 게 무슨 행위다?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 은닉행위. 이 은닉행위는요 16회 18회 때 단독문제 나오다가 29회 때 단독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됩니까?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보겠습니다. 볼게요. 은닉행위는 어떤 것이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무슨 매매합니까? 가짜 매매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부자끼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매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 다니거나 SOL 다니거나 SK 다니거나 이 정도 해가지고 한 10몇 년 지났다. 그럼 부모님도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정합니다. 왜? 그만큼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벌었기 때문에 증여를 안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새파란 애 있잖아요.
취업한 지 곧 1년도 안 되는 1년 지난 애가 이제 뭡니까? 그 땅이나 아파트를 받았다. 그건 뭐로 봅니까? 증여로 보고 조사 들어옵니다. 지금 조사 제일 많이 하는데 어디입니까? 강남입니다. 강남. 아시겠죠? 강남에. 강남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제 증여세 뭐 세무조사하고 난리 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하려니까 너무 비용 많이 드니까 가장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등기를 딱 쳐줬어요. 등기를 딱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뭐로? 증여로서 유효되고 가장 매매는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가장 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증여로서 뭐가 된다고? 유효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등기가.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병인한테 넘겼다. 얘가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악이더라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닉행위는 이 증여를 은닉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증여로서 뭐가 되고요? 유효가 되고 가장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여기 넘겼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유효하게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얘가 얘한테 등기 말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얘한테 직접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유효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 이제 은닉행위 내용입니다. 은닉행위.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에 봅니다. 은닉행위의 경우 1번 갑이 을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거 줄 거세요. 뭐 면탈하려고? 증여세 면탈하기 위해서 서로 통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 가장매매입니다. 이 증여는 뭐가 되고요? 은닉행위가 된다. 그래서 밑에 2번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은닉행위인 증여가 증여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증여로서 유효, 그게 현관편입니다. 줄 거 놓고. 증여로서 뭐가 되고요? 유효가 된다. 가장매매는 무효죠. 옆에 적어놓으세요. 가장매매는 무효고. 그 다음에 3번 따라서 을에서 다시 누구 넘기면 병 제3자에게 넘기면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을 한다.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설명됐던 내용이죠? 네.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밑에 이제 적용 범위로 갑니다. 단독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소송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공법상 행위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들어보세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재산법상 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족법상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법상 행위는 적용되는데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아요. 소송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여기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의 표시도.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차고도 어떻게 될까? 차고도 재산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는 적용돼도 공법상 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송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네. 그럼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도 어떻게 됩니까? 공법상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법상 행위 적용됩니다. 소송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 다 끝났어요 벌써. 자, 뒤에 가서 줄 겁시다 그러면. 자, 다 끝났어. 에? 어디 있습니까? 69페이지. 책에 69페이지. 69페이지 가면 적용 범위 또 나오죠.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따라서 재산법상 계약, 뭐 단독행위 적용된다 했는데 밑에 보시면 가족법상 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았어요? 네. 네. 끝났죠? 네. 그러면 또 사기강박 또 가는 거야. 저 어디로 가서. 자, 어디로 가느냐. 어디가 73페이지. 73페이지.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까? 4번. 73페이지.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서 적용 범위 나옵니다, 이제. 네. 자, 거기 들어가면은 단독행위 적용된다 했죠? 네. 넘겨보시면 또 줄 거세요.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유, 끝났네. 그러면 적용 범위는 아시겠죠? 비진의 의사표시든 통정의 표시든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다
공법상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되고 사법상행위 적용되고요. 가족법상행위는 적용되고 가족법상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제3법상행위 적용돼도 가족법상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공법상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전부 다 적용 범위가 똑같다. 똑같습니다. 정리됐죠? 다음에 할 때 또 설명할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적용 범위까지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차고 들어갈 차례입니까? 차고 들어가는데 보기 전에 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3번 문제 있죠? 80페이지에 3번 문제. 3번 문제 있어요? 장형 문제입니다. 통정의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폈습니까? 그러면 1번은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맞아요. 합의. 통정의 표시는 진의와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 통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1번 맞고 2번은 우리 했잖아.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된다 했고 3번은 증여는 유일하고 했잖아. 금방 했잖아. 은닉행위잖아요. 이게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겁니다. 당사자 통자의 증여로 매매했다. 증여인데 매매를 했단 말이야.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이거를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은닉행위에서 증여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 안 틀립니다. 보세요. 은닉행위에서 증여는 뭐예요? 유효. 매매는 무효. 다마. 진짜 다시. 증여는 은닉행위에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나오. 얼마나 쉬워요.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언제 했냐면 29회 때 시험에 했던 겁니다. 기출대도 지문인데 또 나왔어요. 30회 때. 아시겠죠? 간단하네. 은닉행위는 증여는 동글동글이네. 맞죠? 매매는 뭐라고? 가자 매매는 무효. 미음. 아시겠죠? 이거 쉽네. 맞죠? 우리는 저런 거 틀린다 안 틀린다? 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뭐만 배웠다고요? 동글 미음. 아시겠죠? 그게 있잖아요. 제일 쉬워요. 나중에 시험 나가면 그게 막 기억나. 비읍 이런 거 기억이 난다니까. 시험장에 바로 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됐어요. 네, 됐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4번 갈게요. 4번은 제3자죠? 네. 통정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따라서 바가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통정의 표시에 무효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주권을 쥐고. 파산관제인은 뭐냐면요. 파산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제인이. 80페이지. 우리 80페이지 지금 문제. 네, 아까 문제 풀다가 말았잖아. 다시 80페이지 봤어요? 네. 다시 그 3번에 4번 지문 다시 한번 봐줄게요. 제3자는 아까 뭐래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따라서 실제로 판단한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내용은 파산관제인이라는 게 누구냐면 보통 파산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사람은 제3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배웁니다.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선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악의를 입증 안 하면 뭐예요?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는 지문. 정답은 몇 번? 3번. 은닉행위가 되면은 증여는 동글동글 유효, 매매는 미음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모두 무효가 틀렸죠.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 좀 펴놓으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